안녕하십니까. 미래테크놀로지 김원진입니다. 1시간 반 정도 지금 계속 세션 발표를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인증보안 강화를 위한 2차 인증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는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기존에 지금 진행했던 세션에서 이미 패스워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정리하시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패스워드는 지금 이미 오늘도 들으셨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IT 서비스 환경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예전에 이제 인터넷은 이미 활성화됐고 최근에 스마트폰도 거의 안 가지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계셔서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앱들에 대해서 로그인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생체 인증 쪽 세션에서 저희 권용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자들이 너무 패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서비스 업체에서, 서비스 공급사에서 패스워드에 대한 이제 보안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주 바뀌게끔 정책을 걸어놓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는 3개월마다 한번 바꿔도 크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나서 가지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도 자주 들어가지 않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 필요할 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패스워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럼 또 초기화를 하게 되고, 그럼 다시 또 이제 패스워드 찾기를 해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결국은 패스워드를 쉬운 패스워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거는 계속 매년 해마다 이제 최악의 비밀번호가 뭐냐는 조사를 하는데, 1, 2, 3, 4, 5, 6이라는 번호가 계속 최악의 비밀번호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용자들은 소홀한 부분보다는 이미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없는 좀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문제는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해킹의 위협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패스워드가 유출돼서 만약에 제 서비스를 해킹당했을 때 저는 당연히 피해를 입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해킹에 대한 피해로 다른 사람들, 요즘에 이제 SNS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SNS 같은 경우는 거의 젊으신 분들 생활이나 이런 다른 사람이 이제 생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메일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계정 정보가 해킹이 되게 되면 회사의 중요 정보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영업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번 자료를 조사하다가 제가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잠깐 조사해 본 거고요. 이분이 40대 중반의 이제 직장인이신데, 통신사를 이동을 하시면서 넷플릭스 3개월 쿠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이분은 이제 신규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가입을 해놓고 다음날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쪽에서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메시지를 보고 그냥 스팸인가 보다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신 거죠. 확인을 하셨더니 이미 요 메시지를 이 해외 언어로, 이 스페인어로 된 메시지를 이제 파파고를 넣으신 거예요. 네, 파파고를 넣어서 번역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된 거죠. 이분은 놀라서 자기는 로그인한 적이 없는데, 다시 메일함을 확인했더니 넷플릭스 쪽에서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이 메일의 내용을 확인했더니 에콰도르 쪽에서 자기 계정이 접속이 돼가지고 로그인이 됐고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는 거죠. 이분 놀라신 거죠. 넷플릭스 가입하실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등록을 하지만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제일 걱정이 된 게 이제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될까봐 걱정이 돼서 부랴부랴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넷플릭스 쪽에 연락을 해서 그 그를 블럭을 시키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 등록된 신용카드는 폐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런 해외 사이트나 그다음에 해외 직구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내 계정 정보들이 탈취가 돼가지고 해외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랜섬웨어가 저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이제 뭐 집에서 사용하는 PC라든지 이런 PC들이 이제 그 랜섬웨어에 걸려서 피해 사례를 입었던 개인적으로 자료가 없어지는 이런 그 피해 사례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고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일에 대한 복구를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거의 뭐 100% 유실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아까도 그 말씀을 드셨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뭐 예를 들어 은행거래를 쓰신다 그러면 거의 동일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미 뭐 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제게 아니라는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게 되면 그 해당 아이디, 그 계정 정보를 가지고 여러 사이트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뭐 크레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해킹 기법으로 해서 중복 피해가 발생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사례인데요. 뭐 기업 계정에 대한 관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T와 관련된 보안 쪽, 특히 보안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계정에 대한 그 보안을 좀 더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무직 사용자들, 그 IT 쪽이 아닌 일반 사용자들, 일반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보다는 좀 그 보안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아무리 패스워드가 중요하다고 해도 거의 한두 개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고 3개월 뒤에 돌려 쓰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는 그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퍼네먼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스페인, 독일, 그래서 유럽 쪽 그 회사들 중에서 보안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패스워드 관리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라는 주제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일단 회사에서 매주 당신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재설정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고 물어봤을 때 실제로 응답자들의 평균이 주당 한 12.61분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게 연간으로 환산해봤더니 대충 한 11시간 정도 됩니다. 11시간 정도 되고 이 응답자들의 평균 시급이 한 $3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했더니 연간 인당 한 40만 원 정도. 뭐 저희 나라랑은 조금 뭐 주급이나 이런 게 시급이나 이런 게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조사했던 그 대상자들의 회사의 인력 규모가 보통 15,000명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15,000명 규모의 조직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연간 회사에서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 비용만 약 59억 원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좀 장표가 좀 바뀌어서 뒷장표를 먼저. 지금 뭐 패스워드 관리 비용도 그렇고 이미 그 여러 가지 해킹 기법이 계속 지금 해킹 툴을 통해서 그 보안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뭐 예전에 뭐 보이스 피싱, 메모리 해킹, 뭐 스미싱 이런 기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해킹 이런 기법을 통해서 해킹의 지금 위험도에 노출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해서 사회공학적 기법과 결합돼서 그냥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면 메일 쪽으로 해서 좀 권력 기관을 통해서 대법원이라든지 저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를 하겠다.
라는 이런 랜섬웨어 같은 메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는 순간 이제 회사 PC는 마비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해킹 기법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정보 유출이 됐을 때 그 기업들의 피해액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IBM에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현재 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평균 피해액이 약 386만 달러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피해액보다도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이런 피해액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유출 건수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100만 개 이상 다량의 데이터가 한 번에 나가는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대상 기업들 평균 한 31억 원 정도, 건당 계산해 봤더니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이런 피해액이 발생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이 정보가 유출되는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출된 피해액도 있지만 유출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의 이미지 실수라든지 또 요렇게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고객이 이탈되고 추가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또 도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책 비용들, 운영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증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법규 관련돼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법규들도 인증에 관련된 걸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한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키사하고 행안부를 통해서 한 2016년, 17년 정도에는 개인정보 실태점검 대상 업체들이 몇십 군데였는데, 지금은 그게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하는 대상 기업들을 행안부 쪽에서도 계속 몇백 개 업체로 지금 늘려서 대상 업체들을 대상 기관이나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보안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대책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로그인 쪽에서는 첫 번째로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죠. 그 다음에 로그인,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을 위한 패스워드 부분에 대한 패스워드 정책들을 적용을 하시는 거죠. 3개월 단위로 변경을 해라, 아니면 특수문자를 써라, 몇 자리 이상을 써라, 이런 두 가지 정책들을 많이 적용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로그인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로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잡한 패스워드 생성 규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고 3개월 정도도 계속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특수문자 같은 경우도 앞뒤로 붙였다 뺐다 하는 간단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나 솔루션들을 도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멀티팩터 이제 추가 인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승차 인증 쪽에서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증 정책 자체가 하나의 기본적으로 이제 비밀번호를 사용했던 지식 기반의 인증 수단 외에 추가적으로 멀티팩터 인증을 하기 위한 그런 인증 체계로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고요. 아까 아마 OTP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유냐 아니면 지식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OTP는 소유 기반의 인증 수단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OTP는 개인 하나의 아이디당 하나씩 이제 발급이 되는 게 원칙이고요. 요거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생성화시켜서 타인에게 넘겨주는 거는 OTP의 원래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OTP는 저희 쪽에서는 소유 기반의 인증수단이 맞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 다양한 인증수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냐. 물론 어떤 인증수단도 100% 완벽한 인증수단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OTP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인증수단 중에서 기존의 이제 ID 패스워드와 OTP를 결합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TP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은행 거래하실 때도 지금 많이 쓰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1분에 한 번씩 생기는, 매번 새로 생기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기존의 고정된 패스워드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추가 인증 수단입니다. OTP, 뭐 여러 가지 인증 방식에 대한 뭐 장단점들이 다 있을 텐데, 저는 OTP에 대한 장점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TP에 대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거는 저희 회사 솔루션에 대한 크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OTP는 추가 인증 중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인증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OTP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드웨어 OTP는 굉장히 사용이 쉽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지를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 형태로 만들어진 OTP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 형태의 모바일 OTP를 사용하신다든지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하셨을 때도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다음에 밑에 OTP 입력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인증 매체에서 발생된 비밀번호 6자리를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OTP를 이용해서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하드웨어 형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토큰 형태라고 하는 열쇠고리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OTP를 생성하는 보안형 제품도 있고, 신용카드 형태, 그다음에 뭐 NFC를 통한 OTP, 그다음에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음성형으로 불러주는 보이스 OTP 등 여러 가지 인증 매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 아니면 보안 업무에 대한 보안 레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한다. 비교적 OTP는 현재 지금 가장 이 보안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큰 게 현재 OTP는 전자금융 거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내 1금융권의 대부분의 은행에 지금 OTP를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용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리프타워 제품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OTP 인증 모듈과 동일한 인증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저희 회사의 좀 장점이 되겠는데, 저희는 현재 지금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OTP 업체입니다. 현재 기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GS 인증을 받아서 작년에 지금 조달에 등록해서 공공기관 쪽에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OTP 하나만으로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 부분,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 미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가끔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OTP 업체들이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영세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하나의 회사가 아닌 회사의 부서 단위, 아니면 본부 단위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이거 구매를 하는데 1, 2년 뒤에 사업을 접어서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조달에 대한 부분은 굿모닝 하이텍 자회사인 조이너스 비즈를 통해서 조달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굿모닝 하이텍의 현재 이 고객 이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공급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OTP가 실제로 그 적용되어 있는 국내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 쪽 부분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지금 전자금융거래 쪽에 적용이 돼서 실제로 자금을 이체하실 때, 예전에는 이제 등급을 나눠서 1등급, 2등급에 대한 보안 매체를 지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등급 부분은 나눠져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OTP를 가장 1 이체 한도를 가장 높은 한도를 이체하기 위해서는 OTP를 통해서 추가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 형태로 지금 그 자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쪽의 추가 인증 국시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업무 시스템 쪽 솔루션을 공급을 한 거는 대략 2008년도부터 지금 진행이 됐고요. 아마 초기에는 이런 VPN 쪽, 회사 외부에서 내부에 접속해서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한 VPN 쪽에 추가 인증용으로 공급했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쪽의 내부 중요 서버 시스템 보안을 위한 서버 보안이나 이제 계정 관리, 접근 제어 쪽 솔루션 쪽에 많이 공급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이제 방불리 이슈를 통해서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그 VDI 쪽 데스크탑 가상화를 통해서 적용한 사례가 좀 많았고요. 최근에 인증서나 이런 이슈 쪽에서는 포탈이나 웹메일 쪽 좀 이슈가 많습니다. 요 하나하나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SSL VPN 쪽 사례인데요. 현재 외부에서 출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사나 외근을 나가시거나 했을 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SSL VPN을 도입하신 고객사들이 많으시고요. SSL VPN이 접속을 하게 되면 터널링을 통해서 안전하게 내부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로그인에 대한 보안에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OTP를 통해서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정보 쪽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원격 접근이나 아니면 SSL VPN 등의 접근을 할 때는 추가 인증을 권고를 하는 그런 지금 안전성 조치 확보 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SSL VPN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안에 레디우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정 기능을 통해서 저희 쪽 인증 서버가 설치된 이후에 간단히 정보 교환해서 설정하는 형태로 해서 별도 커스터마이징 없이 쉽게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가지 벤더들하고 연동한 사례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탈 연동입니다. 포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예전에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는 이제 업무 포탈을 로그인을 하실 때 HSM이라는 보안 매체 안에 인증서를 두시고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좀 많이 하시는 공공기관 쪽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공사 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포탈 쪽 접속하실 때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포탈에 접속을 하시고 나서 특정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이제 업무 메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별도로 그런 쪽만 따로 OTP를 거시거나 아니면 로그인 하시고 그다음에 특정 메뉴에 추가적으로 OTP를 적용하는 형태로 이런 쪽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데스크탑 가상화 부분은 망블리 하시면서 이제 VDI 쪽 많이 적용을 하셨는데, VDI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인 방식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그인 보안을 위해서 OTP를 적용한 사례가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CTX나 VDI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런 가상화 솔루션도 레디우스를 설정하는 기능을 통해서 SSL VPN처럼 별도 커스터마이징 없이 단 설정만으로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 시스템 보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의 중요 서버들을 이제 접근을 하실 때, 그 다수의 서버를 운영하시는 경우는 이제 접근 제어 솔루션이나 뭐 계정 관리 솔루션들을 로그인을 해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그 접근 제어나 계정 관리 솔루션 로그인 하실 때, 실제 로그인 하실 때도 OTP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서버에 로그인 하신 이후에 그 각 개인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실 때 추가적으로 OTP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근 제어 솔루션을 적용하지 않으신 고객들도 그 개별 서버에 OS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형태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웹메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제로 그 작년 정도 이제 정보보호 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받으셨는데, 요때 이제 한 고객사에서 이제 외부 메일에 대해서만 그 추가 인증을 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으셔가지고, 그 외부 메일에 대한 추가 그 인증을 OTP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OTP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간편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룹웨어를 적용을 하실 때, 그 푸시 형태로 해서 OTP를 받아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례를 구현한 사례인데요. 사용자가 실제로 그룹웨어 로그인을 하실 때, 그룹웨어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그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 인증 서버에서 푸시 발송 서버를 통해서 이제 OTP 시스템에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푸시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시고 사용자가 확인을 클릭하시면 저희 OTP가 모바일 OTP가 생성이 돼서 실제로 이 OTP를 인증 서버 쪽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시켜주는 약간의 사용자는 실제로 OTP를 입력하지 않았지만 OTP 인증을 하는 이런 형태로 좀 간편 인증 형태로 구현을 해놓은 사례입니다. 네, FIDO 인증인데요. 일단 저희도 FIDO 지금 얼라이언스에 가입이 돼 있고, FIDO 서버하고 FIDO 어센티케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IDO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FIDO는 저희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FIDO 부분은 아직까지 패스워드보다는, 물론 보안 쪽에 이슈겠죠. 패스워드보다는 ID 형태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체 인증하고 OTP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품이 나오면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FIDO를 관련된 행체 인증을 구현한 사례는 지금 한 군데가 있는데요. 요것도 아마 아까 푸시 인증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로 해서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을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애니패스라고 하는 FIDO 인증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푸시 메시지를 받았을 때 확인을 하게 되면은 OTP를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애니패스라고 하는 FIDO 인증 앱이 활성화돼서 사용자는 지문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고 그 인증 경과 값을 OTP 인증 서버로 보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 형태로 그렇게 좀 구현을 해놓은 사례입니다. OTP를 도입하면은 어떤 부분,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ID 패스워드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체계를 좀 강화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 같으신 경우는 이제 인증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컴플라이언스들을 좀 준수를 하는 형태로, 좀 보완한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OT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OTP를 가지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VPN 쪽만 적용을 하셨다고 하면은 향후에 동일한 OTP를 가지고 여러 가지 메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버 접근용, 아니면 포탈 쪽 다양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확장성 부분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패스워드 관리 비용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패스워드 관리 비용을 좀 절감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회사를 많이 이제 아시는데, 저희는 미래테크놀로지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OTP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품, 기업용 제품은 그리핀 타워라는 제품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굿모닝 하이텍, 저희는 조이너스 비즈를 통해서 이제 조달 등록을 진행을 해서, 작년부터 고객분들한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세션이 끝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마칠 때까지 저는 이제 부스에 남아있을 예정이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스에 방문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